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였던 어제 국정감사의 큰 화두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당시 보좌관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김 실장이 북한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었던 오늘 전체 회의를 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야말로 대놓고 김현지 보호하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운영위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김현지 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이제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15일로 연기되었던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을 떠넘기고 폭탄 처리반이 된 민주당은 논란이 될 것을 피하기 위해 미룬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시간을 끌고 존엄 현지를 국감장에 안 나오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과 진실의 추적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결국 기약도 없이 연기가 된 셈입니다. 오늘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루겠다, 연기하겠다 했는데 특정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여야 간에 지금 운영위 국정감사도 일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진행될 것이고 네. 아마 이 10월 말쯤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쯤에 증인 채택을 해야 소환장을 보내고 또 증인 채택 요구 의결을 해야만이 이제 2주 동안의 그 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합의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많은 정치인들은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막상 이제 결정권이 있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우리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의 언동을 보면 절대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그 여야 간에 김현지 실장 문제로 거론을 하면 공방만 예상이 되고 또 더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니까 아예 그 증인 채택 회의 자체를 미루고 연기하고 하다가 끝내 무산시킬 것 아닌가 그런 작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현지 실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또 과연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한간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의혹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을 모두 사실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될 것이고 더 나가서 뭐가 캥기길래 저렇게까지 보호를 하려고 하냐.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미 최고 존엄이다. 네. 존엄 현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최고 존엄 그 존재처럼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이유가 뭔가. 이 한간에는 김혜경 여사를 과거에 해경궁 김씨 사건에 빗대서 김현지 씨까지 무슨 궁 이름 붙여가지고 부르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민주당이 조장하고 오히려 그런 사태를 계속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제 법사위에서 사고들이 터지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환 변호사에게 김현지 실장이 연락을 해서 사임을 시켰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당사자인 설주환 변호사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면서 만약에 오늘 운영위 전체 회의가 열리거나 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증인 채택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을 겁니다. 심지어는 더 확대가 돼가지고 설주환 변호사나 다른 관계자들도 더 부르자라고 하는 야당의 공세가 더 세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뭐랄까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여론의 문매를 맞더라도 오늘 열어서는 이거 꼼짝없이 김현지 실장 나오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좀 피해가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은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국정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듯이 국회의원이 1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 그것들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현지가 없다면, 김현지 실장이 없으면 국정감사를 어떻게 치르려고 합니까? 지금 모든 게 기승전 김현지 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김현지 실장이 그 지위를 얻기 위해 군두꺼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명품 가방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실력을 쌓아서 차근차근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에게 자꾸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저는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참모이기 때문에, 남성 지도자에게 있는 여성 참모이기 때문에 쏟아진 또 루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이상한 루머들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 김현지 보호 프레임을 만들려는 국민의힘에게 의해서 오히려 증인 채택에 의해서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진실 규명의 절차로 나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멈춤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민주당,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만사현통, 모든 일이 다 김현지를 통해야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100일 조금 지났거든요. 이 많은 문제가 벌어진 것은 다 만사현통, 김현지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감사에 어떻게 김현지를 안 부릅니까? 그리고 네. 자기가 뭐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됐다고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만사현통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총무비서관 하다가 대통령 제일 부속실장이 되어서 모든 일을 다 좌지우지하는 걸로 나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네. 네. 짧게. 네. 만사현통이라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 측에서 만들어낸 거지 저희 측에서 만사현통이라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운영위에서 국민의힘도 협의를 안 하고 연기했다는 거는 네. 오히려 국민의힘도 지금 김현지 부소실장이 운영위에 나올까 봐 이것을 오히려 즐기기 위해서 저는 무기한 같이 연장하는데 동의했다고 봐요. 그리고 김현지 부소실장이 운영위에 나와서 사실 업무 외에 다른 정쟁적인 요소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하면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 것 같으니까 이제는 운영위만은 안 된다. 다른 5개 상임위 더 나와라.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강성필 대변인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다수당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옮긴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옮겼다라는 게 거의 뭐 확정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민주당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운영위 국감 같은 경우에 원래 정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여성의 인권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운영위 국감 했었는데요. 지금 뭐 김현지 없으면 국감 못하나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김건희 없으면 국감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뭐 정쟁적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아주 정쟁적인 국감을 해놓고 이번엔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정책 얘기만 해라. 전 그건 또 다른 내로남불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아까 유상범 의원이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기했다고, 전체회의 자체를 연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상범 의원이 방금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동의했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말씀이시죠. 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1시 30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연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문자 메시지로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국회 국감에 출석하느냐 마냐가 굉장한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걸 일단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선 김현지 실장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를 교체해버렸어요. 그 자백 직후에 설주한 변호사가 빠지고 김강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습니다. 김강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됐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공범관계에 최측근이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